미국의 명문 사립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동양인 여고생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시험지를 베낀 게 뻔하니 다른 문제는 풀지도 못할 거라고 말이죠. 결국 수학 선생님까지 등장했고 피해 학생을 감싸주기는커녕 칠판의 대학생도 풀기 힘든 수학 문제를 적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인 여고생이 칠판 앞으로 다가가자 자리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비아냥거리던 웃음을 멈추고 눈을 의심하는데요. 이 교실에서는 도대체 무슨 사건이 생긴 걸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주디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그럼 오늘의 감동 스토리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공짜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주디입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며 웹 개발자로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평생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왔기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 자식 또한 학교에서 항상 1등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제 딸의 이름은 아이비입니다. 아이비는 유년 시절부터 영재 교육을 받으며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스마트한 학생입니다. 아이비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많은 경시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할 정도로 제 학창 시절보다 훨씬 비상했어요. 영어는 당연하고 스페인어, 아랍어까지 3개 국어에 능통하며 지금은 BTS에 빠져 한국어도 공부 중입니다. 저는 아이가 배우고 싶다는 게 있으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아이비가 갖고 싶어하는 물건들 또한 성적에 대한 보상으로 아낌없이 다 사줬고요. 하지만 저와 딸의 학구열이 너무 과했던 걸까요? 제 딸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저는 딸의 치료를 위해 유명한 병원은 다 가봤고 컨디션 회복에 좋다는 약과 치료는 모조리 다 해봤지만 아이비의 몸 상태는 그대로였어요. 그렇게 아이비는 3개월 이상을 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후로 건강을 되찾기는 했지만 3개월이란 시간 동안 수업 진도가 너무 뒤처지고 말았죠. 그렇게 학교로 돌아가서 학년별 시험을 치렀는데 아이비는 5등이라는 성적을 받아왔어요. 항상 1등만 해봤던 아이비는 5등이란 숫자에 저보다 더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늘 2등으로 추격해오던 경쟁자 제시카가 이번에 1등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제시카였으면 기분이라도 안 나쁘지. 웬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새로 전학 온 여학생이 1등을 해서 기분이 안 좋다고 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미선이었어요. 그 미선이라는 친구는 아이비가 아팠을 때 한국에서 전학을 와서 친구도 없고 반에서 혼자 왕따처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비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로 대학교보다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기에 보통의 가정에서는 올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친한 엄마들한테 수소문해봤더니 한국인 부모의 집안 전체가 한국에서 의사를 하고 있어서 꽤 부유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학 오자마자 1등을 할 정도면 뛰어난 강사에게 족집게 과외를 받고 있겠지 싶어 딸 아이에게 미선이와 친해져 정보를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비는 미국인이 한국인과 친해지는 건 자존심이 상한다며 오히려 학교 폭력을 일삼는 친구들과 함께 미선이를 괴롭힌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그렇게 다음 시험 기간이 찾아왔고 미선이는 불량 학생들의 협박으로 시험을 망칠 수밖에 없다며 아이비는 자기가 다시 1등을 차지할 거라고 자신했죠. 그렇게 모든 시험이 끝나고 결과가 발표됐는데 아이비는 반에서 2등을 하고 말았죠. 그런데 미선이는 반 1등뿐만 아니라 이번엔 전교 1등까지 차지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아이비는 미선이에게 소리치며 가방을 던졌고 시험지를 치팅했거나 비리가 있는 게 분명하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담당 수학 선생님이 나타났고 상황을 파악하고는 칠판의 대학생도 풀기 힘든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적으셨어요. 이봐, 한국에서 온 여학생, 이 문제를 풀면 모든 의심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미선이는 문제를 풀기는커녕 억울한 표정으로 칠판을 뚫어지라 쳐다보기만 했고 아이비는 자신있게 문제풀이를 시작했지만 난생 처음 보는 문제라며 포기하고 말았죠. 바로 그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미선이가 암산으로만 문제를 풀고 정답을 외쳤습니다. 미선의 답을 들은 수학 선생님은 의심해서 미안하다며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이건 수학을 전공한 대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레벨의 문제였는데 동양인 여학생이 암산으로만 풀었다는 게 놀랍다고 하셨어요.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사립학교의 특성상 그 사건 하나로 미선이는 화제의 인물이 되었지만 동양인을 괴롭히는 폭력 서클의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축하해주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죠. 아이비는 미선이를 인정하고 공부 비법을 알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그날부터 매일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아이비의 노력과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미선이가 아이비에게 마음을 열었고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저와 아이비는 그렇게 한국인 가족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가족들은 저희를 환영해 주었고 저희는 그날 이후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저는 미선이의 공부 비결이 너무 궁금해서 미선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미선이는 한국에 있을 때 치열한 사교육 시스템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다네요. 친한 친구들과도 매일 경쟁을 시키는 한국 교육의 현실을 지켜보다 보면 부모로서 가슴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미국으로 유학 온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아이비에게 죄책감이 들었어요. 저는 아이비를 항상 친구들과 경쟁시키고 압박하며 공부시켰기 때문에 지민 엄마와는 반대의 교육 성향이 있었거든요. 지민이는 한국을 떠나 미국에 온 후로는 따로 사교육은 절대 시키지 않았고 아이가 자발적으로 공부한 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기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같은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의 교육 수준이 도대체 어떻길래 아이가 혼자 공부하는데 전교 1등을 하냐고요. 그랬더니 직장 동료는 말하더군요. 한국은 정말 교육에 진심인 나라이다. 자신도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학창시절에 경험했던 것들을 말해주더라고요. 듣기만 해서는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당연히 미국보다 한국은 모든 면에서 수준 이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직장 동료는 미국보다 한국이 교육적으로 대단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아이비에게 한국의 교육을 경험시켜주면 좋을 거라고 추천까지 해주더군요. 저는 바로 미선이네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한국의 교육에 대한 정보를 물었는데 마침 겨울 방학 때 미선이네가 한국으로 잠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같이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고 미선이네와 함께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안 좋을 거로 생각했던 인천공항이라는 곳은 너무나 세련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두 가족은 이동을 위해 지하철로 향했는데 공항과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의 인프라는 정말 편하고 좋았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짐이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했는데 공항 내에는 무빙워크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러 갈 때까지 거의 걷지 않고 이동했어요. 그렇게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놀랐어요. 미국의 지하철과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저희 미국은 1900년대 초반에 지하철이 도입되면서 정말 엄청난 큰 화재를 일으켰지만 지금 와서 보면 많이 낡아 있는 곳도 많고 특히 여름에는 정말 더울 만큼 불편한 점도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본 서울의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에 서울 지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노선도와 분홍색의 임산부 지정석까지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게 잘 갖춰진 지하철은 처음 봤어요. 심지어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목동 오목교역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높은 주상복합 건물들과 큰 도로 옆이 하나도 빠짐없이 학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을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학원이 끝난 학생들이었어요. 주변에는 노란 학원 버스들이 도로의 한 부분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간판 하나 꺼진 곳 없이 목동의 밤은 그야말로 학업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미선 엄마가 알려준 학원을 갔어요. 외국인인 저를 보고 딱 알아보시더라고요. 미선 엄마가 이 시간에 상담 예약을 해두었더라고요. 저는 무슨 병원도 아니고 학원인데 예약까지 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는 순간 저는 한국이 왜 교육 강국인지 바로 느꼈습니다. 상담 실장님께서는 영어로 자연스럽게 상담을 해주셨고 딸에게 레벨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아이비가 문제를 해석하는 수준을 파악하고는 어느 정도 레벨로 교육을 진행하면 좋을지 아이의 장단점을 짚어내며 바로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는 모습에 한국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비는 한 달간 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해준다고 했지만 제 마음 한편은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미선이랑 같이 다니기는 하겠지만 한국 문화와 음식에 잘 적응할지 마음 한쪽이 불안했죠. 제가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본 미선 엄마는 저에게 딸 걱정은 그만하고 스트레스나 풀자고 했어요. 그렇게 미선 엄마와 헤어샵에 가서 머리를 하고 예쁜 카페에 가서 수다도 떨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한국은 정말 예쁜 카페도 많고 이색적으로 잘 꾸며놨더라고요. 한강을 바라보며 먹은 케이크는 너무 예뻐서 먹기 아까울 정도였어요. 무지개색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놓았는데 식감도 정말 특이하더군요. 그렇게 카페를 즐기고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며 저를 어떤 특이한 건물로 데려갔어요. 서울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물과는 다르게 나무와 기와로 만들어진 식당이었어요. 그곳은 한옥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에는 나무 냄새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선 엄마는 불고기와 돌솥 비빔밥을 주문해서 이것은 한국의 대표 음식이라며 소개해 주더군요. 한류 때문에 미국에서도 한국 음식이 인기가 있긴 하지만 먹어보지는 않았기에 궁금했어요.
비빔밥은 맛도 맛이었지만 음식인지 작품인지 모를 정도로 예쁘게 나와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맛도 정말 다채로워서 각종 채소와 나물들 그리고 고기가 다양한 식감과 맛을 연출했어요. 불고기 또한 인상적이었어요. 짭짤한 맛과 달콤한 맛이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음식을 다 먹고 저희는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 예술의전당에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뮤지컬을 보러 입장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핸드백을 미선 엄마에게 맡겼어요.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미선 엄마는 어디를 간 것인지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러고는 제가 맡긴 핸드백이랑 미선 엄마의 가방까지 덩그러니 벤치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는 그날 뮤지컬을 보러 오기 위해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혹여나 누가 훔쳐가면 어쩌려고 겁도 없이 소지품을 두고 사라지다니요. 그것도 명품 핸드백이랑 휴대폰 같은 비싼 물건을요. 미선 엄마는 잠깐 휴지를 사러 갔다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대체 어쩌려고 귀중품을 두고 자리를 비웠느냐며 꾸중했죠. 그랬더니 미선 엄마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차피 아무도 안 가져가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은 미국과 달리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내버려둬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방치는커녕 들고 있는 가방까지도 소매치기를 당하는데 말이죠. 정말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충격의 연속이었죠. 한국의 시민의식에 놀라움을 또 겪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뮤지컬을 다 보고 사람들이 퇴장하는데 사람들은 전부 자신이 먹은 것을 들고 나갔어요. 그렇게 나갔더니 바로 앞에는 커다란 쓰레기통이 있었고 뮤지컬을 본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먹은 것을 분리수거까지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공연이 끝나고 난 뒤 그곳은 정말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공연이 끝나고 따로 청소해야 하는 청소업체가 있을 만큼 더럽습니다. 딸아이의 교육 때문에 온 한국이지만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여행이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다 끝나갈 무렵 아이비에게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 와서 단계 테스트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80점 정도였던 아이비는 현재 96점이라는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실력으로 향상되어 있었어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대체 한국은 어떻게 교육하길래 아이가 한 달 만에 성장할 수 있는지요? 학원 원장님은 학생의 수준과 약점을 파악한 뒤 강점으로 바뀔 수 있게 솔루션을 줬다고 하더군요. 단순히 문제만 풀게 하는 게 아닌 그 풀이 방식을 이해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실력 향상의 이유를 납득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정을 보내고 미국에 돌아온 딸 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대학생이 되면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다고 말이죠. 그 의견에 저는 적극 찬성했습니다. 제가 목동에서 지내면서 느꼈던 한국은 배울 점이 정말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아이는 지금 목동에서 가까운 연세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한국의 교육 수준을 몸소 체험하고 놀라게 된 미국인 모녀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디 씨에게 응원의 댓글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스토리였습니다.